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 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거 아시죠? 화상 연설을.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러시아제 무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T-82 전차, 그리고 BMP-3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또 메티스-M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면 어떻겠냐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선이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 통수권자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결심할 가능성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주고 우크라이나를 구해주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4만 명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겠는데요. 자, 한국이 T-8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고 기갑 혁신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용으로 전락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 화상연설이죠. 여기에 한 50명 정도의 의원이 모여가지고 지금 러시아 교수가 이걸 자기가 인용을 하면서, 야, 한국 봐라, 아무 관심 없다. 이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만 왔고, 그나마 그 사람들도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제대로 집중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기립박수도 없다 라고 했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기립박수가 다 있었는데 한국은 기립박수를 안 했습니다. 일본은 500명의 의원이 참여했었죠. 당연히 기립박수 했었고. 자, 그래서 저희 이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한 동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달려요. 우크라이나는 독도를 일본 땅이다 라고 표기한 나쁜 나라다,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 땅인지 우리나라 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본이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러면 일본이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할 때 대한민국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 전쟁에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를 지원했을까? 바로 일본은 3억 달러의 현금 그리고 구호품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줬습니까? 1,000만 달러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30배 차이 납니까?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이제 거의 따라왔어요. 그리고 인구, 일본은 1억 2천, 우리 5,200. 그러니까 우리의 한 2.5배, 3배. 일본이 3억 달러 줬으면 우리는 한 1억 달러는 줘야 규모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국격에 맞는 이런 지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0분의 1 되는 1,000만 달러 주고는 끝냈죠. 이런 나라예요. 자, 세계에서 존중받으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내가 정말 훌륭한 학벌이야, 내가 정말 훌륭한 인품이야, 난 정말 돈이 많아, 학원 선거에 출마해서 나를 왜 안 찍어주지, 내가 이렇게 학벌 좋은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봉사했습니까? 봉사 안 했으니까 안 찍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받으려면 봉사, 희생해야 됩니다. 야,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더 큰 나라인데 나중에 러시아하고 돈 벌어먹으려면 하면 안 돼. 그런 나라는 대우 못 받고 지금처럼 그냥 찌그러져서 살면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러시아의 전차, 군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무기들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달라. 자, 이런 연설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신궁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NO 했죠. 공격용 무기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상국이 어딥니까? 더 윗전이 어딥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존중해야 될 나라 어딥니까? 북한, 이 상국인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존중하고 또 저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존중해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계속 지금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무기가 남아서 이렇게 주냐? 아니에요. 유럽의 무기 지원 사례를 보겠는데요. 미국은 렌드리스법까지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일본도 이 유럽 나라 아니지만 이 3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구호품도 주고 이러지만 일단 유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표에다가 흰색으로 적은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적은 것도 있어요. 흰색은 지금 이 해당 국가가 현용 군 장비로 쌩쌩하게 잘 쓰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노란색은 퇴역 직전 또는 퇴역했던 무기. 그래서 재고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영국은 제벌린 미사일, 스타스트리, 그리고 엔로우 이런 현용 장비 주었고요. FB103 그리고 엠랩 장갑차 이런 것들 이제 재고 처리했어요. 프랑스는 현금 3억 유로만 줬다가 요 계속 먹고는 이제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그리고는 최근에 밀란 대전차 미사일 재고 처리해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라팔 사라 하고는 전투기 구매 제한을 하고 있죠. 독일은 스팅어 쓰고 있던 거 줬고 그리고 RGW90 마타도 대전차 로켓이죠. 이거 쓰고 있던 거 줬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렐라, 펜저파우스트 3 이런 거 재고 처리해서 줬고 이 MG3라는 아주 오래된 구형 기관총 이런 거 방탄모 처음에 이런 거 줬다가 이제 요거도 먹었죠. 스페인은 C90 쓰고 있던 거 신형 줬고 그리고 소화기 탄약 이런 거 줬고요. 스웨덴은 전부 신품으로 완전히 그냥 비닐 갓 뜯은 거 이런 거 줬습니다. 엔로우, AT4 그리고 방탄모, 방탄복, 야전식량 이런 거 줬고 벨기에는 FNC 소총 그리고 MAG 기관총 그리고 탄약 이런 거 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밀란 오래된 거 재고 처리해서 줬고 그리고 현금 1.1억 유로 줬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공격 비슷하죠. 그리고 체코는 정말 화끈하게 줬는데요. T-72M1 전차, BVP-1 장갑차, BM-21 다련장 로켓, MT-LV 장갑차, 스트렐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줬고 그리고 소화기 그리고 탄약도 줬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중에 파괴된 전차, 장갑차 이런 거 수리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죠. 폴란드 T-72M1 전차, BMP-1 장갑차 그리고 각종 소화기와 탄약 그리고 SUV 또 야전병원 세트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아주 화끈하게 줬는데요. T-72 전차 그리고 S-300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소화기, 탄약 그리고 미그-29 전투기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주포 사라 라고 해서 슬로바키아가 생산한 즈자나 자주포 사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국력, GDP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외에는 눈에 딱히 띄지 않네요. 이탈리아 우리하고 비슷하고 스페인 우리보다 조금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한참 밑이죠. 이런데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자, 돈바스 대결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전차입니다. 왜? 거기서 기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아시죠? 이 동지 중에 끝자락에 있는데 이 소아시아 반도 밑에 있죠.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터키가 지금 관여하고 있고 남쪽은 그리스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관여하고 있는 이 지역에 T-86 전차 82대가 있어요. 그리고 BMP-3 장갑차 우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70대가 있고 이거를 미국이 내라 갖다 주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쟁 나면 어떡하냐? 전쟁 안 나게 영국군들 각종 다국적 군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전쟁 안 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키프로스마저도 T-86 전차와 BMP-3 장갑차를 내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는 전차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왜 도와줘요? 인도주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이 그렇게 지금 살상당하고 1살짜리 아기를 강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래도 러시아를 지지하고 해줘야 되겠습니까? 1살짜리 아기를 강간하는 이런 짐승봐도 못한 짓을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불행이 없도록 우리가 나서주는 것이 인류애죠. 여기서 이익을 따진다? 아니 러시아하고 나중에 장사해야 되는데 정말 기가 찬 것이죠. 그러면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냥 지역에서 졸부로
손가락질 받고 혼자서 잘 살면 되는, 그렇지만 주변에게는 결코 도움을 앞으로 받지도 못하고 평가도 못 받는 그냥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야, 쟤들이 동해를 갖다가 뭐 씨 오브 재팬이라고 그래, 쟤들이 독도를 갖다가 다케시마라고 그래 하고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찌질하게 살면 되니까. 예.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으려면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끼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존중과 존경받을 것을 포기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급한 것은 이 한국에서는 애물단지 무기인데요. 바로 이게 BMP-3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그리고 T-82 전차. 이게 우리나라에 과거 소련 시절에 빌려주었던 그 차관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빌려줬던 거 16억 달러. 그걸 이제 소련이 못 갚고 러시아가 그 빚을 인수해서 러시아도 국가 부도 모라토리엄 선언했으니까 안 된다. 그럼 무기로 주겠다 해서 무기 반, 현찰 반. 우리가 예를 들어 BMP-3 장갑차 한 대당 뭐 100만 달러면 50만 달러 주면 BMP-3 장갑차 100만 달러짜리를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뭐 불곰사업해서 들어왔던 게 바로 이 무기들인데, 지금 홍천 지역에 있는 제3기갑여단에 이 무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T-82 전차 빼가지고 또 역시 홍천 지역에 있는 KCTC 육군과학화 훈련장에 대한군 전차로 좀 가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T-80 전차가 35대 있습니다. 그리고 BMP-3 장갑차가 70대가 있어요. 이거를 딱 우크라이나에게 갖다 주면 한 개 기갑여단이 딱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를 주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홍천 지역, 이 동부전선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그거 뻥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 여러 분야에 확인을 해보고 또 취재를 해봤어요. 혹시 만약에 이걸 우크라이나에게 줬을 경우에 이거를 언제쯤 메울 수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취재를 해봤는데요. 자, 한때는 최강이었던 이 T-82 전차. 왜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을까?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돼요. 러시아의 무역 행태,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또 한국군이 겨우 전차 35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전차가 2000대가 넘는 나라가 이 35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군수팀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BMP-3 장갑차, 전투장갑차 마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에게 많은 양을 구매를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는 이 시기에 이만큼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는 이게 하세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제때제때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군수지원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아주 소량만 극소수로 돌려막기로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상은 한 개 대대인데 실제로는 자, 훈련 뭐 제대로 다 안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만 승조원들 와가지고 사격 훈련하고 기동 훈련하고 왜? 자꾸 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면 나중에 부품 없어서 안 되니까 조금만 아껴서 써.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대대 전술 훈련 이런 거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넘겨주고 우리는 이 홍천 지역, 과거 이제 이 1군 지역에서 전략 예비 부대가 홍천의 3기갑 예단이었거든요. 1군 전체 지역을 관장하는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1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군사령부 직할 전략 예비 부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기동군단 체제로 바뀌면서 조금 역할이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이 제가 육군의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이런 답을 합니다. 러시아제 장비들이 올해 전량 퇴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3기가 예단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다. 만약 이 장비들을 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6개월 정도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 K2 전차 이걸 추가로 더 생산해서 그걸 이제 밀어내야 되니까 K2 전차 생산되고 K21 장갑차 생산되고 그래서 밀어내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한 6개월 정도면 다시 다 채워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6개월 안 됩니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제 기갑 장비와 함께 검토 가능한 패키지가 뭐냐?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불공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메티스-M이 러시아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데 뭐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사격하는 것도 봤는데
뭐 괜찮아요. 아주 정확하게 나라가 토우보다는 낫다라는 현장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티스 M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사기를 260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탄은 12,000발을 가져왔습니다. 뭐 그동안 12,000발 다 안 썼겠죠. 지금도 아마 수천 발 남아있겠죠. 이거 260개 발사대와 수천 발의 탄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준다. 아, 대박이죠. 그리고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같은 겁니다. 스팅어하고 거의 흡사한 소련제, 러시아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발사기 50개, 미사일 750발을 가져왔었어요. 750발 다 안 쐈겠죠, 지금 훈련하느라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주면 지금 뭐 스팅어, 그리고 제블린 얼마나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까? 그것들만큼 활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비행기 태워서 바로 갖다 주면은 내일이라도 그냥 현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 주지는 말자. 한국제 좀 주자. 신궁. 예. 이글라의 기술, 프랑스의 미스트랄 기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신궁,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거 성능 좋아요. 이 신궁 해서 현장에서 한번 쓰게끔 해주고 그래서 야 한국제 신궁 이거 스팅어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 쫙 퍼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대박인데 현궁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제벌린의 단점을 완전히 그냥 극복하고 만든 거거든요. 제벌린의 단점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무겁다. 둘째, 조준하는데 30초가 걸린다. 아니, 조준하는데 30초가 걸리면 적의 전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걸 시커로 쳐다보고 시커 냉각시켜가지고 딱 저 전차의 이미지를 딱 따가지고 이제 공격하려는데 30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30초 동안 내가 적에게 안 들키면 안전하게 딱 쏠 수 있는데 만약에 들키면 전차가 나에게 포탑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엎드려야죠. 그래서 제벌린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현궁은 제벌린의 그런 단점을 완전히 다 극복했어요. 더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30초 기다릴 필요 없어요. 들고 바로 그냥 눈으로 딱 조준하면 바로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벌린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탑어택해서 때리고 엄청난 거죠. 이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벌린의 또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비싸다. 그런데 현궁은 제벌린보다 한 3분의 1의 가격.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크라이나에 제안해서 현장에서 좀 쓰게 만들어서 완전히 유럽에 현궁 열풍을 전 세계 현궁 열풍을 불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전차하고 BMP-3 전투 장갑차는 좀 늦게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T-82, BMP-3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멀잖아.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제가 또 해운회사에 또 알아봤어요. 부산에서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한국까지 논스톱으로 이렇게 달리면 화물선으로 지금 뭐 우지기호에 있는 화물선 기준으로 315시간 걸린답니다. 13일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4일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씻는 시간, 하역하는 시간 이거 다 하면 결국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또 이 테살로니키 항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열차로 3일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 한 달 걸려요. 그러면 뭐 한 달 걸려서 돈바스 전쟁 끝나면 어떡하냐?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뭐 그 사이에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이고 또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국가 재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한국군이 중고 T-82 또 BMP-3 장갑차 이런 거 주면 우크라이나는 쓸 수 있냐?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T-80 전차를 만든 그 하르키우 공장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과거 소련이 T-72 전차, T-80 전차 이렇게를 만들었죠. 그 중에서 T-80 전차를 만들던 공장이 우크라이나 지금 하르키우에 있어요. 그 유명한 지금 뭐 전투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하르키우에 T-80 전차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T-80은 완전히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개조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원산지입니다. 원산지에 갖다 주는 거니까 이건 뭐 걱정할 이유가 없죠. BMP-3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엄청 유용하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T-80보다 더 못한 T-64, T-72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종으로 싸우고 있다. 근데 T-82를 우리가 주면 뭐 완전히 최고 하위급 등급으로 그들이 가장 주력 전차가 될 수가 있죠.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 한국군은 지금 이제 상기감 예단에서 그거 다 빼가지고 주면 그거 어떻게 메우나 공백을. 그래서 T-80 전차의 후속으로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전차는 K2 흑표 전차죠. 그래서 K2 흑표 전차 그만큼 빠진 만큼 만들어서 이 우리 군이 전투 서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사단, 8사단, 뭐 수기사 이런 그 기계화 사단들, 7군단의 기계화 사단들, 그리고 뭐 기갑 예단들 뭐 이런 식으로 쫙 내려갈 텐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K2 전차를 딱딱딱딱 받고 있는 이 편제하고 있는 완편하고 있는 부대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투 서열. 예를 들어서 지금 11사단 전부 K2 전차야. 자, 그 다음에 8사단, 그 다음에 수기사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기사에 이거 주고 그럼 수기사에 있는 K1, A1 전차를 또 그 다음 서열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중부전선 또는 서부전선 지역에 있는 1기갑 또는 5기갑 이런 데다가 K1, A1 주고 그 1기갑이나 5기갑에 있는 K1을 강원도에 있는 3기갑에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지금 이 K2 전차 4차 양산 계획 들어갔죠. 이거 빨리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뜻하지 않게 이 3기갑의 물량이 더 사라졌으니까 35대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수조원 대통령이 특명사업으로 움직일 수 있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번개사업, 연평도 포격담을 받고는 번개사업 해가지고 KT전 바로 그냥 뭐 국회 동의 없이 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21 장갑차,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 수기사 줘. 그러면 수기사에서 빠져나온 K200 또 어디로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기갑에게 또 바로 그냥 메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예산, 그러면 이 K21을 이런 데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45억 원. 자, K2 전차 35대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럼 100억 원. 이거 추가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전부 그냥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바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육군 전체에 뭐 3기갑의 전력 공백 이거 필요 없이 육군 전체에 전력 공백이 없게 하려면은 갑자기 전차가 35대와 보병전투 장갑차 이런 데가 빠졌으니까 이걸 딱 메우는데 6개월이면 된다라는 육군 고위층 그것도 전력 담당하는 고위층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 통수권자 즉 대통령만 결심하면 오케이입니다. T-82 내주고 기갑 전력 재정비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일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훨씬 잘 살고 인구도 더 많고 거기서 우리가 무역을 할 소요가 더 많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말이죠. 앞으로 국가 재건해야 됩니다. 공사를 해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할 거고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졌어요. 국가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재건하는데 엄청난 자원이 투입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혀 기여하지 않고 우리 K9 자주포가 좋은데 K9 자주포 사지 왜 슬로바키아 지자나 자주포 저런 거 허접한 거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건설 기술 인력이 너무나 기술이 좋은데 왜 우리를 안 쓰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어마어마한 인건비 저런 건설회사를 왜 쓰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크다. 거기서 돈 벌 게 더 많다. 그러면은 그냥 지역에서 갑자기 돈 벌은 졸부처럼 찌질하게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되면 이제는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될 때가 되었다. 또 그걸 추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 이 동영상이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당선자 이거 안 하겠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도 이 동영상 플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디 그 앞에 했던 이런 대통령처럼 러시아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는 이런 소인배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진짜 존중받는 존경받는 세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과감하게 한번 결정해 볼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